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뒷모습만 바라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적법성을 갖춰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고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담아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실형이 선고되면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다음 날 한 전 총리가 부인과 호텔에 가거나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재판장은 계엄을 말렸다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건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뭘 하셨는데요? 계엄에 반대한다고 하자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로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선고에 큰 영향을 줄 한 전 총리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지난주 백대현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내일 있을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 다음 달 나올 지귀현 재판부의 판단은 서로 물고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판결문 속에는 내일과 다음 달 선고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들을 명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잇따라 나오는 선고가 어떤 점에서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 16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죠. 내란죄 판단은 아니지만 계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다. 사후 계엄 선포문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돕는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내란 방조, 또 사후 선포문으로 허위 공문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내일 선고와 깊게 관련돼 있습니다. 내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선고하면서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텐데 이 결과는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란이 맞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으로선 치명타입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판결문, 내일 한 전 총리 선고와 또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부인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메시지 계엄이라면서 왜 국무위원들을 전원에게 통지를 안 했느냐, 또 왜 사전에 선포문에 부서도 못했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 네, 메시지 계엄이란 논리가 무너지면서 내란으로 볼 여지가 훨씬 더 커지는데 내일 한 전 총리 그리고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내란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 판결문의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은 있지 않나요? 네, 직접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암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등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타당하다 이런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예. 계엄 선포 과정은 후속 조치와 나눌 수 없는 관계라서 이 전체적으로 헌법기관을 협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예.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란죄 실행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내란죄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에서 첫 선고잖아요. 내일 한 전 총리의 유무죄, 특히 유죄라면 형량에 관심이 큰데 법정 구속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앞으로 구형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김용현 전 장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내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은 지귀현 재판장도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진관 재판장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을 쭉 보면 단호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과 결과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네, 국무회의에 간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을 크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선거죠. JTBC는 뉴스 특보를 1시 40분부터 한다는 점을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